혹시 이수진 아니에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60년 평생 처음 느껴보는 아찔함과 함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귓가에 내려앉는 그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음성은 제 모든 세포를 단숨에 20살 그 시절로 되돌려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안 된다. 모른 척해야 한다. 이성과 체면이 수없이 경고를 보냈지만 제 몸은 이미 마음을 따라 멋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고 이제 막 정년이라는 무거운 훈장을 가슴에 단 기념으로 떠나온 여행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딸은 결혼해서 제 가정을 꾸렸고 이제는 남편과 저 둘만 오붓하게 남았죠. 무뚝뚝하고 표현에 서툰 남편 박영철 씨가 웬일로 환갑 선물이라며 불쑥 내민 비행기표였습니다. 당신 고생했으니까 바람이나 쐬고 와. 말은 그렇게 툭 던졌어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평생을 묵묵히 곁을 지켜준 남편이 고맙고 또 오랜만에 여행에 조금은 설레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설렘은 제가 기대했던 낭만과는 거리가 좀 있었어요. 남편은 아름다운 해안 절경을 보면서도 저기 횟집이 그렇게 유명하다더라. 이 다리를 놓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었다더라 하는 시기였으니까요. 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바다만 보고 싶었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게 우리 부부가 살아온 방식이고 이제는 그런 남편의 묻어남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질 나이니까요. 사건은 그날 오후 인적 드문 작은 사찰을 찾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산 중턱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절이었는데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와 짙은 소량기가 마음을 참 평온하게 만들어주더군요. 남편은 대웅전의 역사에 대한 안내판을 읽느라 여념이 없었고 저는 잠시 홀로 경내를 거닐며 탁 트인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찰칵찰칵.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셔터 소리에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만치 떨어진 곳에서 한 남자가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풍경을 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참 자유로워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바람에 자연스럽게 흩날리는 머리, 편안해 보이는 옷차림, 그리고 세상 모든 시름을 잊은 듯 오직 피사체에만 집중하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순간 가슴 한구석이 희미하게 아려왔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 기억 속에도 저렇게 카메라를 든 남자가 한 명 있었거든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던 햇살 같은 미소를 가진 사람. 제 20살을 온통 흔들어 놓았던 첫사랑 최정우. 설마 아니겠지. 나이 60 넘어 무슨 추책인가 싶어 서둘러 고개를 저었습니다. 40년입니다. 강산이 4번이나 변하는 시간이에요. 그 사람도 이제는 저처럼 희끗희끗한 머리에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할 테지요. 저렇게 청년처럼 사진에 몰두하고 있을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제가 다시 바다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던 바로 그 찰나 남자가 카메라를 내리고는 기지개를 켜며 저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멈췄습니다. 세월이 흘러 눈가에 옅은 주름이 생기고 머리에 서리가 내렸지만 소년처럼 짓궂게 빛나던 그 눈빛, 시원하게 뻗은 콧날,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틀림없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박제된 20살의 그 모습 그대로 최정우였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친 찰나 저는 숨쉬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발밑까지 곤두박질 치는 것 같다가 이내 미친 듯이 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평생을 가정을 위해 헌신한 아내, 아이들의 엄마, 학생들의 선생님으로 살아온 이수진은 온데간데없고 첫사랑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20살 어린애가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안내판 읽기를 끝냈는지 제게 다가와 뭐 그리 넋을 놓고 봐.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하고 팔을 툭 쳤습니다. 그 덕에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애써 태어난 척 정우에게서 시선을 피하며 남편을 따라 돌아서려 했습니다. 이대로 스쳐 지나가면 그냥 40년 만에 스쳐본 낯익은 얼굴로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맞는 거라고 제 이성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 편이 아니었나 봅니다. 바로 등 뒤에서 제 모든 다짐을 무너뜨리는 그 목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혹시 이수진 아니에요? 저는 차마 뒤돌아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와 그를 번갈아 쳐다보았죠. 아는 사람이야? 정우가 천천히 우리에게로 다가왔습니다. 40년 만에 마주한 그의 얼굴은 여전히 설레더군요. 어색하게 웃으며 그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나 기억 안 나? 나 최정우인데. 제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한마디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어머 정우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여기서 다 만나고 세상 참 좋네요.
제 평온했던 일상에 40년간 잠들어 있던 제 마음에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봤어요. 저만치 앞에서 풍경을 사진에 담고 있는 저 남자. 익숙한 옆모습과 햇살에 반짝이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심장이 먼저 알아보고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한순간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제 20살 가장 빛나던 시절을 함께했던 사람, 최정우. 바로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리고 귓가에서는 제 심장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옆에서 관광 안내 책자를 들여다보던 남편, 박영철 씨가 무심하게 말을 툭 던졌습니다. 여보, 왜 거기 서 있어? 이쪽으로 가야 다음 코스라는데. 다리 아프다면서. 남편의 목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렸지만 몸은 여전히 굳은 채였죠. 제 시선이 향한 곳을 따라본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누구 아는 사람도 있어? 바로 그 순간 그 사람 정우 씨가 카메라에서 눈을 떼고 저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죠. 그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는가 싶더니 이내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너구나 하고 말하는 듯한 그런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 하나에 40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풋풋했던 대학 시절, 도서관 창가에 나란히 앉아 햇살을 봤던 오후, 그의 자취방에서 함께 듣던 낡은 LP판의 멜로디까지. 잊고 살았던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가 우리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의 팔 뒤로 저도 모르게 반 발자국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혹시 이수진 맞니? 나지막에 제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지만 여전히 다정하고 부드러운 그 음색에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와 그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여보, 누구냐니? 저는 겨우 입을 뗄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나왔어요. 아, 저 아주 예전에 알던 친구예요. 대학교 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우 씨가 남편을 향해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정우라고 합니다. 수진이와는 아주 오랜 친구입니다. 그의 입에서 수진이라는 호칭이 나오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위아래로 휘어보더니 이내 무뚝뚝한 표정으로 악수를 청하더군요. 박영철입니다. 이 사람 남편 되는 사람이요. 두 남자의 손이 맞잡히는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내 남편과 내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을 함께한 첫사랑. 두 사람이 제 눈앞에서 저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서 있는 이 상황이 도무지 현실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야, 세상 정말 좁네요. 이런 데서 다 만나고. 잘 지냈어, 수진아? 정우 씨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는 듯 일부러 더 밝게 웃으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네, 그럭저럭 당신도 잘 지내셨어요? 당신이라는 호칭을 쓰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별말 없이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고만 있었죠. 사진 찍으러 오셨나봐요. 여전히 멋진 일 하시네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지. 나이 드니까 이런 풍경 보면서 소일하는 게 낙이야. 두 분은 환갑 여행이라도 오셨나봐요. 보기 좋습니다. 정우 씨의 시선이 저와 남편에게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갔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제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 옆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아내이자 엄마로 살아온 지난 40년의 세월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부끄럽게 느껴지는 걸까요?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뭐 겸사겸사 바람 쐬러 나왔어. 이제 슬슬 배도 고프고 하니 우리는 가봐야겠네. 일부러 대화를 끊으려는 듯한 남편의 말에 저는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어색하고 불편한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박영철 선생님. 정우 씨는 남편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는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아까보다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반가웠다. 건강히 잘 지내. 그 짧은 한마디에 수만 가지 감정이 담겨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쉬움, 반가움, 그리고 어쩌면 그리움까지도요.
저는 차마 그의 눈을 마주 보지 못하고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제 팔을 이끌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어요. 정우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어져 가는 제 뒷모습을요. 다시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다시 심장이 발밑까지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팔을 잡고 걸으면서도 제 모든 신경은 등 뒤에 남겨진 그 사람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것도 제 남편 바로 옆에서. 이 우연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애써 잊고 묻어두고 살았던 제 20살의 설렘이 60이 넘은 제 심장을 다시금 이렇게 거세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온종일 머릿속을 둥둥 떠다니던 그 사람 생각에 취해 있었던 걸까요? 남편이 운전하는 차가 덜컹이며 멈춰 설 때까지도 저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의 영혼을 빼앗긴 채 앉아 있었습니다. 꼬박 3시간을 달려 도착한 숙소는 산 중턱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통나무집이었어요. 아이고 허리야. 아주 그냥 죽겠네. 이놈의 길은 왜 이렇게 험한 거야. 남편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앓는 소리를 하며 허리를 두드렸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그리고 무뚝뚝하게 살아온 사람. 여행의 낭만보다는 언제나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와 가장 유명한 맛집 정보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런 남편에게 제 마음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파문을 설명할 길은 없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설명할 생각조차 못했지요. 그저 못 들은 척 차에서 내려 짐을 꺼내는 남편의 등 뒤에서 아까 마주쳤던 그의 얼굴을 다시 한번 그려볼 뿐이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웃을 때마다 소년처럼 휘어지던 그 눈매만은 그대로였어요. 최정우. 입안에서만 조심스럽게 굴려보는 이름 3글자가 낯설면서도 아리게 다가왔습니다.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안 들어가고. 남편의 퉁명스러운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멋쩍게 웃으며 남편을 따라 숙소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도시의 번잡함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벽난로에서는 장작 타는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왔고 낡았지만 윤이 나는 원목 가구들이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예약한 박영철입니다. 남편이 프런트 데스크에서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과 푹신해 보이는 소파, 그리고 커다란 창. 그런데 그 창가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창밖으로 펼쳐진 노을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었죠. 익숙한 실루엣이라고 생각한 순간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과 함께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저 양반, 아까 전망대에서 봤던 그 양반 아니요?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남편이 먼저 그를 알아보고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소리에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최정우, 그 사람이 맞았어요. 그는 잠시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이내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이런 우연이 다 있습니까? 여기서 또 뵙게 되네요. 남편은 뭐가 그리 반가운지 성큼성큼 그에게로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차마 발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40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내 앞에 다시 나타난 이 기막힌 상황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세상 참 좁다는 말이 실감 나네요.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조금 낮아져 있었지만 귀에 감기는 다정함은 여전했습니다. 남편은 연신 신기하다는 듯 말했어요. 여긴 어쩐 일로 오셨답니까? 여길 다 오시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이 근처 풍경 사진을 좀 찍으려고요. 며칠 조용히 머물다 갈 생각입니다. 두 분도 여기에 묵으시는 모양이네요. 그의 시선이 남편의 어깨 너머로 저에게 향했습니다. 그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어요. 마치 제 마음속을 전부 꿰뚫어보고 있는 것만 같아서요.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네, 우리 집사람이 환갑 기념으로 바람이나 쐬고 싶다고 해서요. 저기 203호로 예약했습니다. 여기 경치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남편의 말에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다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러시군요. 전망 좋은 방으로 잘 잡으셨네요. 저도 이쪽 풍경이 마음에 들어서 305호로 방을 잡았습니다. 305. 그 숫자가 마치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203호 그리고 305. 바로 우리 방 위층이었어요. 이건 대체 뭘까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기묘한 일이었습니다. 운명이라는 진부한 단어가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어요. 신이 40년 전에 우리에게 못다 한 장난이라도 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남편이 눈치챌까봐 혹여나 제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그의 귀에까지 들릴까봐 두려워 괜히 입술만 잘근잘근 깨물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가끔 숨막히는 기분이 들었는데 이제는 고작 얇은 천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하룻밤을 보내게 되다니요. 낯선 설렘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거 정말 보통 인연이 아닌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녁 식사나 같이 하시지요. 이 동네 옷닭이 그렇게 기가 막히다던데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남편의 호탕한 제안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안 돼요. 아직은 그 사람과 마주 앉아 밥을 넘길 자신이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다급하게 남편의 옷소매를 잡아 끌기 직전 그가 먼저 정중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은 정말 감사합니다만 오늘 저녁엔 정리해야 할 사진들이 좀 많아서요.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그때 제가 꼭 대접하겠습니다. 그의 거절이 어찌나 다행스럽던지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서운하게 아려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네요. 아, 그러시오? 일이라니 할 수 없지. 그럼 편히 쉬십시오. 남편은 아쉽다는 듯 입맛을 다시며 돌아섰습니다. 그 역시 남편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더니 이내 제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박 선생님. 그리고는 아주 잠시 남편이 듣지 못할 만큼의 작은 목소리와 눈빛으로 덧붙였습니다. 수진 씨도요. 수진 씨. 40년 만에 들어보는 그가 부르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귓가를 맴돌며 심장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남편은 사람 참 점잖고 좋구먼 하고 중얼거리며 방키를 받아들고 앞장서 걸었고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계단을 올라가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고작 벽 하나와 천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4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을 뛰어넘어 같은 공간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이기만 한 걸까요? 방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각자의 침대에 누웠습니다. 낯선 잠자리가 불편한 건지 아니면 오늘 낮에 그 우연 때문인지 정신이 유난히 말똥말똥했어요. 옆에서는 남편 영철 씨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했는지 금세 잠이 든 모양이에요. 곧이어 익숙하고 규칙적인 코고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채웠습니다. 지난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제 곁에서 늘 울려 퍼지던 소리였죠. 언젠가부터는 저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오히려 허전해서 잠을 설칠 정도가 되었으니 참 세월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 익숙한 소음이 어쩐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치 얇은 막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른 세상의 소리를 듣는 기분이랄까요? 제 의식은 자꾸만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고 어둠 속에서 천장의 무늬만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둠 위로 자꾸만 한 사람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최정우. 제 입안에서만 조용히 굴려본 이름. 40년 만에 다시 입에 담아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낮에 로비에서 마주쳤을 때 그 짧은 순간이 마치 느린 화면처럼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 세월의 흔적은 그 사람에게도 비껴가지 않았지만 사람을 바라볼 때 살짝 휘어지며 웃는 그 눈매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수진이 너 맞구나 하고 저를 불렀던 목소리. 조금은 낮아지고 조금은 쉬었지만 분명 제가 기억하는 그 목소리였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던 그 순간의 감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편은 옆에서 누구신데 우리 집사람을 압니까? 하고 퉁명스럽게 물었죠. 정우 씨는 당황하지 않고 그저 넉살 좋게 웃으며 대학 동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동기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아주 깔끔하고 모범적인 대답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이 스쳐 지나가는 찰나에 오래전 동기라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수만 가지 감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그건 아마 저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남편이 코를 고는 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 소리는 제 현실이었고 제 삶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아이들을 키웠고 살림을 했고 교사로서의 제 삶을 살아냈습니다. 한 여자이기보다는 한 남자의 아내로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온 세월. 후회 같은 건 없었어요. 그게 제게 주어진 길이었고
저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밤 제 마음은 자꾸만 40년 전의 과거로 20살에 풋풋했던 이수진에게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좋았던 5월의 교정. 잔디밭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제게 낡은 카메라를 든 그 애가 다가왔던 그날. 저기 미안한데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 조금은 쭈뼛거리면서도 눈은 장난기로 반짝이던 청년 최정우. 그게 우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전공 서적에만 코를 박고 있던 제게 뷰파인더 너머의 세상을 이야기하던 그 애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어요. 언제나 자유로워 보였고 세상의 틀에 얽매이지 않았죠. 강의실보다는 낡은 필름들을 현상하는 암실에 있는 시간이 더 길었던 사람. 그 애가 보여주는 흑백 사진 속에는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세상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창문에 맺힌 빗방울, 낡은 골목길 담벼락의 고양이 해질녘의 쓸쓸한 가로등. 그런 평범한 풍경들을 특별한 순간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뷰파인더는 저를 향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책을 읽는 제 모습,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모습, 심지어는 무언가의 골똘히 생각하며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까지. 왜 자꾸 나만 찍어? 하고 제가 볼멘 소리를 하면 그는 늘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글쎄, 그냥 내 얼굴엔 이야기가 많아서.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손만 잡아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함께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어깨가 스치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뜨거워지던 시절이었습니다. 남들처럼 영화를 보고 카페에 가는 평범한 데이트도 좋았지만 저는 그의 암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좋았어요. 붉고 희미한 불빛 아래 약품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 작은 공간. 하얀 이나지가 물에 잠겼다 나오면 서서히 제 모습이 드러나는 그 순간은 마치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꿈을 속삭였죠. 그는 세상을 떠돌며 사진을 찍는 작가가 되고 싶어 했고 저는 안정적인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서로 다른 꿈이었지만 그때는 그 다름이 문제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서로의 꿈을 응원해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졸업이 다가오고 현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임용고시를 준비해야 했고 그는 무작정 배낭 하나와 카메라만 들고 세상으로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몇 번을 말렸지만 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결국 그는 떠났고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편지를 하겠다던 약속은 몇 번 지켜지지 않다가 끊겼고 저 또한 제 삶을 사느라 그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살아왔죠. 어둠 속에서 가만히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는 곱던 시절은 다 지나고 얇은 피부 위로 검버섯이 피어나기 시작한 영락없는 할머니의 손. 이 손으로 남편의 밥을 차리고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고 수많은 아이들의 숙제에 동그라미를 쳐주며 살아왔습니다. 이 손 어디에도 20살 최정우의 온기는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 사람을 다시 마주한 순간 잊고 있던 모든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화산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처럼요. 한 여자의 남편으로 한 가정의 아버지로 듬직하게 살아온 영철 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다가도 주체할 수 없이 설레는 이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아주 오래된 책의 마지막 장을 미처 읽지 못했다가 이제야 우연히 그 책을 다시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결말이 궁금해서 그래서 자꾸만 심장이 뛰는 거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타일러 보았습니다. 이 나이에 주책이지 정말. 혼잣말을 하며 돌아누웠습니다.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억지로 잠을 청하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꺼풀 뒤로는 40년 전 뷰파인더 너머에서 나를 바라보던 앳된 청년의 얼굴과 오늘 낮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나를 보며 웃던 중년의 남자의 얼굴이 자꾸만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은 20살 그때처럼 멋대로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설렘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그리운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금방이라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피곤하긴 했을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운전대를 잡았고 도착해서도 낯선 길을 걷느라 온종일 긴장했을 테니까요. 쩌렁쩌렁 울리는 쿠고는 소리가 어두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참 익숙하고 한편으로는 지겹도록 들어온 소리인데 오늘따라 유독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제 옆에 누워있는 저 남자가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동반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요.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오늘 낮의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40년 만에 마주친 그의 얼굴, 어색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누던 그의 손, 그리고 저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
그 모든 것이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정우. 마음속으로만 가만히 그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입 밖으로 소리내어 부르지 못한 이름. 까까머리 고등학생 시절 제 가슴을 온통 들뜨게 만들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져도 그도 이제는 머리에 희끗희끗 서리가 내린 나이가 되었는데 어째서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심장이 이렇게 철없이 뛰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코고는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저는 이불을 뒤척이며 돌아누웠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남편의 코고는 소리에 섞여 째깍째깍 방 안의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다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잊고 살았던 추억일 뿐인데 환갑 넘은 나이에 무슨 주책인가 싶어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 사람도 그냥 옛 친구를 만나 반가웠던 거겠지. 별다른 뜻은 없었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은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간간히 풀벌레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이대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겠구나 체념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머리맡에 놓아둔 제 휴대폰에서 아주 희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우웅-하고 낮게 울리는 그 소리에 저도 모르게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깰까 봐 숨을 죽인 채 옆을 힐끔 쳐다보았지만 다행히 남편은 미동도 없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에 저에게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걸 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은 벌써 다 장성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고 이런 늦은 시간에 연락할 만큼 급한 일이 있는 아이들도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라고 해봐야 다들 저처럼 일찍 잠자리에 드는 나이인데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아닐 거야. 아닐 거라고 몇 번이나 고개를 저었지만 심장은 제멋대로 쿵쾅거리며 주체할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을 아주 천천히 뻗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갑게 식은 액정의 감촉이 손끝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남편 쪽으로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몸을 최대한 웅크리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환하게 밝혀진 화면이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 위로 제가 그토록 외면하려 했던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최정우. 숨이 턱하고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40년 전 그에게서 처음 편지를 받았을 때처럼 심장이 발끝까지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오늘 낮에 남편과 함께 있을 때 그가 먼저 넉살 좋게 물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연락처라도 교환하자고요. 남편 앞이라 거절할 수도 없어 마지못해 알려주긴 했지만 정말로 연락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 한 줄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요? 하고 대묻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긴 후였습니다. 이런 시간에 그것도 남편이 바로 옆에 잠들어 있는 이 방에서 저를 불러낸다는 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답장을 해야 할지, 아니 답장을 하기는 해야 하는 건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수십 가지 생각이 순식간에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건 아니야. 나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남편과 여행을 온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성적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제 낡고 오래된 심장은 전혀 다른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설렘과 호기심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마치 녹슨 기계에 기름칠을 한 것처럼 잊고 있던 감정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그의 프로필 사진을 눌렀습니다. 낡은 카메라를 목에 걸고 어딘지 모를 갈대밭을 배경으로 희미하게 웃고 있는 모습. 젊은 시절의 그와 똑 닮은 소년 같은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어쩌면 신이 제게 주신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아내로, 엄마로, 선생님으로 살아온 저에게 이수진이라는 여자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할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조용히 메시지 창을 열고 한 글자 한 글자 숨을 참으며 타자를 쳤습니다. 제 손가락이 이렇게까지 떨렸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건
남편의 둔탁한 코고는 소리와 제 심장이 멋대로 울어대는 소리 단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 액정은 이미 까맣게 꺼진 지 오래인데 그 위에 떠있던 세 글자는 마치 낙인처럼 눈앞에서 사라지질 않았어요. 최정우. 그리고 그 아래에 선명하게 찍혀있던 한 문장.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옆자리를 돌아봤습니다. 세상 모르고 잠에 빠진 남편 영철 씨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평생을 저렇게 제 옆에서 잠들었던 사람. 늘 저보다 먼저 잠들고 제가 잠든 뒤에도 한참을 저렇게 코를 골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조용해지는 사람. 제게는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존재였죠. 그런데 오늘 밤은 그 익숙함이 왠지 모르게 숨막히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내 발목을 붙잡는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지다니. 이런 배신 같은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낯설고 무서웠어요. 이러면 안 돼. 나는 저 사람의 아내고 애들 엄마고 이제는 손주까지 본 할머니인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이수진. 스스로를 다그치고 또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쿵쾅거리는 심장은 더 크게 요동쳤고 40년 전 풋풋했던 20살의 제가 자꾸만 불쑥불쑥 고개를 내밀었어요. 그때 그 시절 수줍게 저를 바라보던 정우 씨의 까만 눈동자. 어설픈 손길로 제 손을 처음 잡았을 때의 그 떨림.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켜 답장을 보내야 하나 아니면 이대로 모른 척 잠이 들어야 하나. 수백 번도 더 고민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만약 이대로 그의 연락을 무시하고 아침을 맞이한다면 저는 분명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갈 거라는 걸요. 이건 남편에 대한 배신이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려는 철없는 욕심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잃어버렸던 내 청춘의 한 조각을 다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60년 넘게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만 살았던 내가 이수진이라는 이름의 한 여자로서 온전히 존재했던 그 시절을 잠시나마 다시 느끼고 싶은 아주 이기적인 욕심이었어요. 결심이 서자 몸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습니다. 이불 속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키는데 낡은 침대 매트리스가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아주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흠칫 놀라 남편을 돌아봤지만 다행히 그는 미동도 없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침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맨살에 와 닿자 소름이 오소소 돋았지만 그 차가움마저도 기분 좋은 긴장감으로 느껴졌어요. 무엇을 입고 나가야 할까? 잠옷 바람으로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옷장문을 열자니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까 두려워 의자에 아무렇게나 걸쳐두었던 가디건을 집어 어깨에 걸쳤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이 얼굴이 부끄러워 괜히 머리만 한번 쓸어 넘겼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맞아요. 누가 봐도 환갑을 넘긴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푸석한 피부,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거울 속 늙은 제 눈동자만큼은 20살 처녀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요. 손에는 휴대폰과 카드키만 조심스럽게 쥐었습니다. 가방을 챙기는 소리조차 사치처럼 느껴졌거든요. 방문 손잡이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수십 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 발뒤꿈치를 들고 걷는 제 모습이 어찌나 우습던지. 마치 엄마 몰래 야밤에 외출하는 철없는 여고생이 된 것만 같았어요. 드디어 문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금속 손잡이에 손을 얹자 제 심장의 떨림이 손끝을 통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곤히 잠든 남편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묵묵하게 제 곁을 지켜준 고마운 사람. 저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보다 문 밖에 있을 정우 씨에 대한 궁금함과 40년 만에 되찾은 이 설렘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눈을 질끈 감고 손잡이를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덜컥 하고 잠금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순간 남편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지만 이내 다시 고른 숨소리가 이어졌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을 아주 조금만 열어 그 좁은 틈으로 몸을 구겨 넣듯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닫히고 저는 어둡고 고요한 복도에 홀로 섰습니다. 등 뒤로는 제가 평생을 살아온 익숙한 현실이, 눈앞에는 무엇이 기다릴지 모르는 아득한 설렘이 펼쳐져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박영철의 아내도 아이들의 엄마도 손주의 할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40년 만에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20살의 이수진이었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사람처럼 제 발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행여나 남편이 깰까? 옆방 투숙객이 나올까? 온 신경이 곤두서서 심장이 발뒤꿈치에서 쿵쿵 뛰는 기분이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후끈 달아오른 뺨에 와 닿으니 그제야 정신이 조금 드는 것 같았습니다. 숙소 앞 작은 정원에는 은은한 조명이 매화나무를 비추고 있었고 그 나무 아래 벤치에 누군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최정우 그 사람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넓은 어깨와 곱게 앉은 자세는 제 기억 속 20살 청년의 모습 그대로였죠. 제가 가까이 다가가는 소리를 들었는지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빛과 조명을 받아 빛나는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42회를 함께 산 남편을 방에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나온 죄책감도 이래도 되나 싶은 망설임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심장이 쿵 하고 아찔하게 내려앉을 뿐이었죠. 왔구나, 수진아. 낮에 남편 앞에서 어색하게 최정우 씨라고 부르던 것과는 전혀 다른 다정하고 나지막한 목소리였습니다. 예전 그대로 제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에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추운데 옷은 따뜻하게 입고 나왔어? 걱정스럽게 물어보며 그가 벤치 옆자리를 손으로 툭툭 털어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40년이라는 한 사람이 태어나 가정을 이루고도 남을 만큼의 긴 세월이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하기보다는 차라리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풀벌레 소리만이 우리 주위를 맴돌았죠. 먼저 침묵을 깬 건 정우였습니다. 잘 지냈지? 행복하게. 그의 시선은 저를 향해 있었지만 마치 먼 곳을 보는 듯 아련했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제 무릎만 내려다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당신도 그래 보여요. 여전히 멋지고. 제 말에 그가 피식하고 작게 웃었습니다. 멋지긴. 그냥 늙은 사진쟁이지. 전국 팔도 가끔은 해외까지 떠돌면서 셔터만 눌러대는. 그래도 자유로워 보이네요. 예전부터 당신이 꿈꾸던 삶이잖아요. 자유롭지. 자유로운데 가끔은 외로워. 좋은 풍경을 보면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혼자 보기는 아까울 때가 있거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작은 돌멩이처럼 툭툭 던져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교사로, 아내로, 엄마로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제 이름을 잊은 적은 없지만 이수진이라는 사람의 삶보다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서의 삶에 더 익숙해져 버렸죠.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우를 만나고 나니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20살의 제가 고개를 드는 것만 같았어요. 시를 좋아하고 그림을 좋아하고 정우의 카메라 렌즈 앞에서 수줍게 웃던 그 시절의 이수진이요. 당신은 어땠어? 아이들은 다 컸고 평생 학교에만 있었으니 이제 좀 자유를 만끽해야지. 그러게요. 막상 퇴직하고 나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바람이나 쐴 겸 나온 거예요. 환갑 기념 여행이라나 뭐라나 남편이 정해준 코스대로 다니는 거죠. 제 대답에 그가 잠시 저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을 전부 들켜버린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남편분 좋은 사람 같더라. 듬직해 보이고. 네, 무뚝뚝해도 속은 깊은 사람이에요. 평생 저랑 아이들만 보고 살아온 사람이죠. 스스로도 이상했습니다. 왜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변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정우는 더 이상 남편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공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죠. 가끔, 아주 가끔 내 생각이 났어. 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었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내 모습은 어떨까 상상해보기도 하고 혹시라도 어디 여행하다 마주치지 않을까 바보 같은 기대를 하기도 했지. 오늘 널 봤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40년이 지났는데도 한눈에 널 알아봤으니까. 세월이 흘렀지만 웃는 모습은 그대로더라. 아니, 더 고와졌어.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세차게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뿐이었어요. 그의 말은 달빛처럼 부드럽게 제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지난 40년간 단단하게 굳어있던 무언가를 녹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그가 다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깊고 검은 그의 눈동자가 저를 담고 있었습니다. 20살 처음 그를 마주했을 때처럼
제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려왔습니다. 사실은 보고 싶었어. 아주 많이.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기어코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보고 싶었다니요. 감히 제가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보지 못했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물쇠로 채워 잠가두었던 그 말을 그가 먼저 해주었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 고개를 숙였지만 그가 제 턱을 부드럽게 감싸쥐고는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울지 마. 오늘 너 다시 만나려고 지난 40년을 이렇게 떠돌았나 보다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건 슬픈 게 아니야. 그의 엄지손가락이 제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손이 제 얼굴에 닿은 것은 정말 4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듯한 아찔한 감각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아주 가끔 당신 생각했어요. 사진작가가 되었을까? 지금은 어디서 어떤 하늘을 보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제 고백에 정우의 얼굴에 다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감쌌던 손을 내려 벤치 위에 놓인 제 손 위로 자신의 손을 살며시 포겠습니다. 투박하고 따뜻한 온기가 제 손등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이 밤이 이 순간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리고 방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제 세상은 순식간에 두 개로 나뉘는 것만 같았습니다. 달빛 아래 정우 씨와 함께 거닐던 꿈같은 정원, 그리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드르렁 둔탁한 소리를 내며 잠든 남편이 있는 현실. 문이 닫히는 작은 소리에도 남편이 깰까봐 저는 숨소리마저 죽인 채 침대 가장자리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남편의 잠든 모습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평생을 봐온 모습이었죠. 저렇게 곤히 잠든 얼굴을 보며 아이들 어릴 적 생각에 미소 짓던 밤도 있었고 고된 시집살이에 지쳐 남몰래 눈물 짓던 밤도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사람, 제 청춘과 중년을 고스란히 지켜본 사람. 남편은 저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이 익숙한 풍경이 왜 이리 도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제자리에 가만히 눕자 쿵쿵쿵 고요한 방 안을 제 심장 소리가 가득 채우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이 이 소리를 들을까 봐 저도 모르게 가슴을 꼭 부여잡았어요. 조금 전 정우 씨가 제 손을 잡았을 때의 그 온기가, 그 짜릿한 감각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수진아. 귓가에 맴도는 그의 낮은 목소리에 자꾸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20살 처녀처럼 가슴이 뛰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40년 전 풋풋했던 22살의 제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도서관 창가에 앉아 책을 읽던 제게 수줍게 커피를 건네던 정우의 모습, 그의 낡은 카메라에 담긴 제 웃는 얼굴, 함께 걷던 가을날의 낙엽 쌓인 교정. 우리는 참 많이 닮았었고 그래서 더 뜨겁게 서로에게 빠져들었었죠. 세상 전부를 다 가진 듯 행복했지만 졸업과 함께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멀어져야만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안정적인 삶을 택했고 그는 세상을 떠도는 사진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길 위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젊은 날의 아련한 추억 한 조각으로 마음 한편에 묻어두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오늘 밤 그를 다시 만난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거짓말처럼 깨어났습니다. 교사 이수진도 아니고 박영철의 아내도 아니고 아이들의 엄마도 아닌 그저 22살의 이수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에게 아직 이런 설렘이 남아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옆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코고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문득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평생 저와 아이들을 위해 묵묵히 일만 했던 사람인데, 표현은 서툴러도 누구보다 가정을 아꼈던 사람인데, 그런 남편을 옆에 두고 다른 남자 생각에 밤을 지새우는 제 자신이 낯설고 또 조금은 몹쓸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근거림을 멈출 수가 없는걸요. 이 설렘을 외면할 수가 없는걸요. 이건 제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40년 만에 단비가 내린 것처럼 제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는 것만 같았어요. 창밖이 조금씩 푸르스름한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곧 아침이 오겠지요. 아침이 오면 우리는 다시 각자의 현실로 돌아가야 할 겁니다. 남편과 함께 아침을 먹고 정해진 여행 일정을 따라 움직이겠죠. 정우 씨는 또 어디론가 훌쩍 떠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밤의 일은 그저 하룻밤의 꿈처럼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가슴 한쪽이 시큰해졌습니다. 이 설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와서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걸까요? 아니, 애초에 무언가를 시작할 수나 있는 걸까요? 제 옆에는 40년의 세월을 함께한 남편이 있고 저에겐 지켜야 할 가정이 있는데 말입니다. 머리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마음은 자꾸만 다른 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아온 이 감정의 파도 앞에서 저는 길 잃은 조각배처럼 하염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은 더없이 맑아졌습니다. 남편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잠든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감은 눈꺼풀 뒤로는 정호 씨의 미소와 오늘 아침 마주치게 될 우리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내일이 있을까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끝나게 될까요? 아니면 40년의 시간을 넘어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을까요? 복잡한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길고도 짧았던 밤을 보내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